이 중간 과정은 알아서 생략하겠지. 네, 그래서 단열 과정에서는 이렇게 정리되고요. 뭐 이거 근데 없죠? 진짜 연락가 쉽게 나와.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 네, 얘가 이렇게 변수 분리라는 거고요. 변수를 나누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적분해주면 되는데 이제는 왜? t에 대해서 적분할 수가 있고 왼쪽은 오른쪽은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거든. 그냥 이제는 시간에 따라 적분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CV가 앞으로 상수니까 빼고요. t분의 1이니까 LNT야. 그 다음에 위에 대입한 것에서 아래 대입한 거 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아래 얘도 V분의 1을 BV 하니까 LNV야. 그래서 LN, V 이니셜, V 파이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만 할게요. 이제 네, 거의 끝났습니다. 어차피 LN은 로그니까 얘를 위로 올려요. 지수로. 얘도 위로 올려요. 그 다음에 로그에서 뭐냐? 마이너스는 위아래 지수가 바뀌는 거랑 같잖아. 그래서 뭐냐면 정리되면 이렇게까지 정리됩니다. 위아래 바꾸는 것까지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로그끼리니까 어차피 얘네 같을 거고 왼쪽 오른쪽 같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크로스 해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뭐가 됐냐? 왼쪽은 또 이니셜이 오른쪽은 다 파이널이야.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 시점의 온도와 부피의 이동 관계와 어떤 마지막 시점에 이 온도와 부피에 관한 관계의 얘의 곱이 같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냐? 결국은 T와 CV와 V의 아래 곱이 일정하다는 소리입니다. 언제 측정하되 항상 일정 값을 가질 거라고. 그러면 이제 변수가 우리 몇 개였어? 3개였잖아. 얘를 뭐로 줄인 거야? 2개로 줄여버린 거야. 그럼 이제 적분하거나 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근데 얘 과정이 조금 표현 방법이 조금 덜었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얘를 조금 더 이쁘게 만드는 과정만 좀 할게요. 요거 증명 과정이었고, 네, PV는 NRT니까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버려요. T에다가. 그럼 얘는 NR의 PV에 CV에 V에 R이 일정한 거고요. 어차피 얘는 어떤 상수잖아. 그러면 여기서 와서 왼쪽 쪽 상수 다 버려도 돼. 곱해서 없애면 되는 거니까. 얘 N 상수고 R도 상수야. CV도 어떤 상수야. 그러면 얘네들이 정리하면 이 정도까지 정리돼요. P의 CV, V는 CV의 VR. 그래서 V의 CV 플러스 R. 얘가 일정하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V도 나눠요. 그리고 또 얘는 안에 CT라고. 네, 분모, 얘네 지수를 얘가 CV를 나누면 이렇게까지는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또 얘를 뭐라고 쓰느냐? 얘를 하나의 감마라고 표현하고요. 얘를 그래서 PV의 감마가 일정하다가 이상이체의 단열 과정에서의 상태 방정식입니다. 근데 단열 과정에서 얘네 압력과 부피가 관계성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 감마가 필요하고 이 감마라는 건 뭐야? C분의 CP라는 비열비라는 거야. 정적 과정분의 등압 과정 얼마냐? 부피가 변하지 않을 때, 부피가 변화할 때 어떤 형태의 비열비를 가지느냐라는 거지. 그게 기체들에 대해서 다 다르니까. 왜? 단원자라고 하면 얘가 뭐야? 얘가 3분의 5인 거야. 근데 얘가 너네가 실험하는데 헬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얘가 뭐 산소야. 그럼 이연자잖아. 그럼 뭐가 돼? 얘가 5분의 7이 되는 거야. 근데 너네가 그런 게 아니라 수증기 가지고 실험해. 그럼 얘가 몇인 거야? 6분의 8인 거야. 이런 형태마다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실험을 하더라도 얘네들이 다르게 실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실험 기체가 뭐냐도 중요한 거지. 압력 반응 관계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런 걸 보다 보면 너네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CV가 얘가 3이고 5고 6이네. 말 그대로 무슨 얘기냐면 기체 분자가 많아질수록 비열이 커진다는 소리예요. 이 자유별 개념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체 분자가 많아지면 내가 온도를 주는데 이 온도가 급격하게 안 올라.
왜 안 오르냐? 단원자는 그 운동을 받은 열을 에너지에 쓸 건데, 운동에를 쓸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소리야. X축으로 할래, Y축으로 할래, Z축으로 할래. 내가 선택지가 세 개밖에 없어. 근데 내가 수소가 되면, 내가 산소가 되면 뭐가 되느냐? 선택지가 5개가 된 거야. 그럼 내가 에너지 분배가 또 일어난다라는 거지. 회전에 에너지 쓴다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얘네들도 보면 우리 내가 대칭성이 부족하다는 거야. 다원자면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고온이면 얘가 회전에 대한 내가 진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에너지, 공간의 변화 에너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에너지를 분배를 다 못하는 거야. 그럼 어디다 분배한다는 거야? 진동에까지 분배를 해준다는 거야. 자연현상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현상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유도의 개념도 이런 게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선택지가 더 넓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온도변을 안 일어나도 된다라는 거지. 그만큼 빨라지지 않아도 된다고.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도 그러니까 뭐야? 선택을 많이 할 수가 있어. 선택이 분비할 수가 있어. 내가 어디 선택할 건데. 결국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통계 역학까지 연결되는 거야. 결국엔 확률적인 선택으로 가버리니까. 하여튼 단위과정도 이렇게 쓰고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다시 P에다가 V분의 nRT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거나 VP에 감마 마이너스 1이 nRT 이렇게 콘스탄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얘가 오히려 없지, 얘가 차라리 없지. 단역이 제.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셔라. 네. 시험 범위 마지막은 여기입니다. 아니, 한 단어 더 뒤에. 네. 우리가 이런 연력학 과정들을 왜 배우냐면 연력학을 과정들을 통해서 너네가 배우는데 얘를 통해서 뭐 해야 되냐? 열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연력학은 실제로 해서 여러분의 실생활에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력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 4대 과정 배우는 역할은 뭐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때 순환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형태가 같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뭐냐면 A에서 B로 가고요, B에서 C로 가고요, C에서 A로 가요. 이런 형태의 순환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볼게요. A에서 B 갔다 C 갔다 A로 왔어.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뭐냐면 A에서 다시 A로 왔어. 내가 원래 온도가 200도였는데 온도를 높였다가 다시 200도로 왔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 원래 온도대로 왔잖아. 내 온도대로 왔다라는 건 뭐야? 내 상태가 그 전과 그 후의 상태가 왜? 같아. 그러니까 나는 변화한 건 없어. 근데 이렇게 돌고 나면 뭐 하느냐? 이만큼의 뭐가 생기냐?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너네가 자동차를 몰거라 할 때 자동차도 펌프를 움직이는데 이 공기가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 근데 그만큼의 차이만큼 너네가 뭐하냐? 자동차가 전진한다고. 외부 일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연력과 제일법칙도 이렇게 쓰고 간 거야. 네, 내가 봤더니 이렇게 순환 가정하면 얘가 0이에요. 내가 변한 건 없어.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냐에 따라서 뭐가 변해? 이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외부에 한 일이 얼마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쓸 때 델타 U는 D라고 쓰고요. 순간적으로 쓸 때 얘네들 뭐라고 쓰냐? 얘네들은 델타라고 씁니다. 네, 변분이라고 써요. 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지. 선택이 중요하고 실제로 사용할 때도. 그래서 왼쪽 거 오른쪽 나눠서 맞춘 거고요. 결국에 이 순환 과정을 거쳤다라는 건 뭐 하느냐? 얘네들이 과정을 전부 다 적분하면 보다 0이다라는 거야. 한 바퀴 돌아오는 과정. 그래서 순환 적분 얘를 이렇게 순환했다는 뜻의 순환 적분을 씁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항상 뭐냐? 연력학 순환 과정에서는 0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제 2번을 풀 건데 예제 2번 그냥 제가 풀고 끝낼게요. 예제 2번 풀 건데 실제로는 지금 얘가 말도 안 되는 과정입니다. 예제 2번을 보면 이런 과정이야. 얘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 되게 중요해요. 요게 A인가? 얘는
얘 이렇게 오는데 네. 지금 순서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죠. 네. 네. 요렇게 갔다. 네. 그렇게 치면 이런 것들은 네, 해석해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열기관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A에서 B까지 뭐 하냐면 등압 과정으로 뭐 하고 있냐? 팽창하고 있어요. 얘가 V제로고 3V제로가 그래서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 거 이런 것들 연력과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표로 그리는 게 되게 편합니다. 그렇게 나서 얘네들이 그 다음에 이것도 편해요. 델타 U는 Q-W 아니면 요거 순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얘가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 네, A에서 B로 갔다라는 건 뭐하냐? 얘네 등압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냐면 외부의 1도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뭐해졌어? 높아지기도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과정은 어떻게 구하느냐? 간단합니다. 네. 등압 과정이니까 외부에 대한 1은 0. 요거 사각형 넓이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의 변화만큼 생긴다. 그러고 나서 내부 에너지 변화도 구해야 되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를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요거 가지고 써. 네.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보면 대부분은 다 넣어줍니다. 네, 근데 요거 3. 그러고 나서 얘가 요건데 NL 델타 T도 지금 압력과 부피 그래프잖아. 요걸 바꿀 수 있어. 뭐? PV는 NL T. 얘네들의 변화는 결국엔 뭐인 거야? 결국엔 얘의 변화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의 압력, 부피, 곱의 변화 P0, V0에서 P0, 3V0 그래서 얘네들도 네, 3P0, V0 마이너스 P0, V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에 뭐야? 2분의 3분의 빼먹으면 안 되지. 다 넣어야니까. 비열. 그래서 보면 얘네들은 얼마냐? 얘네들이 2P0, V0고요. 얘는 3P0, V0입니다. 그럼 결국에 내가 주어진 열은 얼마야? 5P0, V0입니다. 내가 5만큼 줬는데 뭐 하느냐? 외부로 2라는 2 쓰고 내부에 변화인데 3 쓴 거야, 지금. 이 정도? 그럼 이제 BC 과정 고쳐다. BC 과정. B에서 C로 갈 거예요. B에서 C로 가는데 보면 얘는 무슨 과정이냐? 등원 과정이야. 등원 과정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제일 쉬운 건 내부의 변화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 온도 변화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열을 전부 다 뭐 하는 데 쓰냐? 이라는 데 쓰는데 일이 뭐하냐? 반대 과정 같다는 소리는 내가 수축했다는 소리입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이렇게 구하면 되죠. PdV. 그러다 보고 나서 우리는 압력을 부피분의 NLT. 얘가 네 V 맨 처음에 3V0였죠? 3V0에서 V0. 얘는 그러면 NLT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 될 건데 이 NLT를 봤더니 결국엔 또 뭐야? 얘는 PV의 NLT라고. P0, V0 두 개 곱이잖아. 그래서 뭐냐면 이 순간의 온도 뭐예요? P0, 3V0.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L은 3 바꾸고 앞에 마이너스. 왜?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럼 얘네들은 뭐 하느냐? 마이너스 3P0, V0 Ln 3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1을 받았다는 소리야. 이만큼에. 이만큼 1을 받았다는 소리지. 왜? 그만큼 열을 뺏겼으니까. 방출했다는 소리야. 열 자체를. 네, 하는 김에 이거 마저 그냥 할게요. 네. C에서 A로 간다라는 건 뭐냐면 등적입니다. 얘네들이 뭐 하냐면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0이야. 한일이 0이야.
그럼 우리가 뭐 하냐면 얘네들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열에 다 쓰였다는 소리야.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만 보면 돼. 근데 내부 에너지 변화는 똑같아. 2분의 3 NRT고요. 지금 보면 얘가 잘 보면 A로 가서 B로 가서 C로 가서 A로 오잖아. 얘네들 변화상 다 다시 0이 돼야 돼. 근데 내부 에너지가 얘가 이만큼 증가했지. 그럼 얘는 그만큼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돼. 왜? 온도가 높아졌으면 낮아져야 다시 내가 될 거 아니야. 왜? 항상 얘는 몇이어야 돼? 항상 얘는 2. 얘는 항상 0이야. 고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럴 때 받은 열도 얼마야? 네, 정리를 좀 합시다. 얘네들이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쳤을 때 뭐냐? 얘네들이 실제로 외부에다가 내가 준 양은 이만큼이 OP0, V0 줬는데 내가 열량을 비교하면 방출한 양이 이만큼 방출하고요. 방출한 양이 이만큼 또 방출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래서 Q가 뭐냐? Q가 얘네들이 음수입니다. 방출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외부의 한 일도 보면 일도 음수예요. 외부의 한 일도 음수입니다. 얘보다 얘가 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얘가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뭐냐면 외부의 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만큼 열용량을 낮춘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대부분 어디에 쓰이느냐? 저는 에어컨이나 선풍기에 쓰이는 열기관은 아니고 열을 뺏어서 다른 데 쓴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순환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얘가 순환 과정이 이렇게 반대 과정,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뭐 하느냐? 지금 열을 방출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방출하고 있는 과정이고 얘네들은 반대 과정으로 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우리가 요 순환 과정에서 이런 형태로 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때는 뭐 하느냐? 이게 부호가 다 바뀌겠지. 얘도 양수, 얘도 양수 될 거잖아. 우리가 준 열량만큼 일을 한다라는 열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온다. 네, 내일 열기관 효능만 좀 써봅시다. 요거까지만 하시죠.